안녕하세요. 이제 한 주로 잘 보내셨나요? 11월 2주차는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했었고, 그걸 잠깐 먼저 살펴보면 일단 14일날 CPI가 낮게 나오면서 증시가 환호를 했죠. 거의 나스닥 선물이 1600, 16,000까지 올라가면서 되게 환호를 해줬고, 그리고 11월 15일날 PPI도 낮게 나와줬지만 정말 시장이 환호했던 부분은 라텔셀, 그러니까 소매 판매업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줬어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은 아직 미국이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가고 있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지표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환호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뭐를 15일과 16일에 극명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16일에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매뉴팩처링 인덱스는 잘 나왔지만은 원래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9였는데 마이너스 5.9로 나왔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이렇게 좀 높게 나왔어요. 실업자 수가 좀 올라간, 그런 실업 청구성이 올라간 걸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실업 수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대응했다면은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2주 차에는 지금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가고 있나 있지 않냐를 좀 더 많이 프라이싱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찍는 시점에서는 아직 빌딩 퍼밋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게 나오고 나서는 좀 시장에 반응할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지표들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장의 생각보다 좀 다른 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매주 금요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아침,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저녁에 나오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풀려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글자도 많고 숫자도 많아가지고 처음 보시기엔 되게 빡빡할 수 있는데 한 두세 가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이 7조 8천억 달러, 7조 8천억 달러만큼이 11월 8일 날에 있었고, 지금에는 7조 7천억 달러죠. 7조 7천억 달러가 이번 주에 지금 남아있어요. 이걸 잘 계산해보면, 여기서 이걸 빼보면은 한 500억 달러 정도가 긴축으로 지금 없어졌다는 걸 뜻하고, 시장에서 500억 달러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연준에서 채권을 이만큼 처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300억 달러 정도가 실제로 연준의 긴축 사이클을 통해서 없어진 거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론이에요. 이 론 같은 부분은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들, JP모건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은행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빌려주는 돈을 뜻하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크레딧은 DW라고 해서 디스카운트 윈도우, 이건 뱅크턴 펀딩 프로그램, 이거는 FDIC인데 사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얘네가 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이 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많이 늘지 않은 거고 잘 유지되고 있다. 이 뜻인즉슨 처음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 채권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은행의 그런 부담이 가중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촉발된 지역은행의 도산 사태가 있었는데, 그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생긴 프로그램들이에요. 너네가 혹시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돈을 빌려가. 근데 여태까지 계속 올라왔던 이 지표들이 지금 이번 주인가 저번 주부터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제 더 이상 은행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 미국의 금융 쪽이 타이트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표로도 잘 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때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이 론 항목,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통해서 시장한테 이만큼의 돈을 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잠깐 랠리를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긴축이 진행되면서 쭉 빠져서 이미 긴축이 많이 진행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도대체 왜 유동성이 빠지는데 증시는 올라가요? 그건 사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여기를 봐야 돼요. 국가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 중에 하나가 재무부가 있죠. 재무부에서는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 재정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려 나오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미국에서 IRA라는 법안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을 상정했는데 되게 웃긴 법안이었죠. 인플레이션을 없앤다고 하면서 중국의 거를 쳐내고, 그리고 모든 공장들을 미국에 짓겠다고 하는, 사실 인플레이션과는 정반대되는 행보를 취하게 됐어요.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핑계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막대한 미국의 재정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시피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쓰였던 미국의 재정이 한때 긴축 사이클을 거치면서 내려갔지만,
다시 2022년 1분기를 기점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미국의 통화정책, 연방준비제도에서 유동성을 빼고 있지만 대신에 재무부의 재정정책에서는 계속 유동성을 풀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도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볼게요. 사실 다음 주의 지표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은 많이 없어요. 11월 21일 새벽 3시에 가게 되면 미국 20년 채권의 그 경매가 일어날 건데, 지금 채권 수익률을 보면은 5.24%,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5.2% 정도인데, 여기상에는 20년물이 보이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4.3과 4.5 사이에 있는 값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채권 이자가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가는 리스크가 좀 더 줄어갈 거고, 만약에 이번 채권 옥션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채권에 흥미를 갖게 된다면은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이자는 더 내려갈 거고 은행에 대해 들어가는 압력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근데 이 채권 같은 이야기는 더 어려운 이야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깊이 다루진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11월 22일 날 이때 대해서는 사실은 existing home sale보다는 FOMC 미팅 미니츠라 그래서 그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될 건데,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했지만 이 동결하면서 도대체 연준 의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여기에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금리 인하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은 동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확인해 보면서 도대체 그 당시, 그러니까 이번 FOMC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남았네요. 그리고 이 22일 날 거의 자정 다 해서 10시 30분쯤에 이니셜 잠레스 클라임이 다시 발표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1에서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에 따라서 마켓의 컬러가 결정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지금은 리세션을 좀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수당 자체가 올라가 있다면은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날 넘어가서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겠죠. 그 날에 미시간에서 1년 5년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나올 건데, 이것도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4일 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가 나오고 11월 3주차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음 주 잘 준비하시면서 시장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